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6일 발생한 교육청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충청북도 교육청이 의혹을 제기한 해당 도의원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도의회를 향해서는 견제와 감시도 중요하지만 위로와 존중도 필요하다며 도교육청 직원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충북교육청 직속기관인 충북자연과학교육원 지성훈 원장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지 원장은 지난 6일 숨진 교육청 공무원 사건을 언급하며 의혹을 제기한 해당 의원의 공식적인 서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발언의 당사자 의원께서는 사건 발생 12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렇다 할 공식적인 사과나 위로의 말씀 표명도 없고 의사 일정에도 불참하고 계십니다. 서면 사과부터 강제 전학 등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수위를 예로 들며 해당 의원의 당시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한 생명을 앗아간 당의 해당 의원님의 독설은 어떻게 처분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견제와 감시도 중요하지만 위로와 격려, 존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범 교육위원장은 죄송하다며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 요구서가 이미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의원 발의로 윤리위 징계 요구서를 어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이번 돌아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윤리위 안건이 상정이 될 것이고. 한편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해당 의원의 개인 보좌관이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질의를 대신해온 사례가 반복됐다며 윤리위에 해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의원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애도기간인 지금은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인의 현수막부터 위법한 광고물까지 요즘 도심은 현수막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민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내란 세력, 불평등, 국민의힘 3제로, 대장동 일당 돈잔치 위한 항소포기 외압, 이것도 그분의 짓입니까? 부정선거 끝장낸다. 모두 현행법상 문제되지 않는 정당 현수막들입니다. 일반 현수막과 달리 정당 현수막은 2022년 5개 광고물법 개정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최소한의 규정마저 어기는 현수막이 나붙고 있다는 겁니다. 정당 현수막은 하나의 동에 2개에서 최대 3개까지만 게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암 1동만 봐도 좋기 4개가 넘는 정당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도 하나둘씩 정치 현수막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도심이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좋은 말은 하나도 없고 다 이렇게 상대 당이나 상대편 다 비방하는 글이 대부분이잖아요. 도내 자치단체의 불법 현수막 단속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특히 정당 현수막의 경우 지자체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보니 게시기한이 지나거나 발언의 수위가 세다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도 직접 조치하기 어렵습니다. 게시기간이 지났는데 정비가 안 돼서 저희한테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그거예요. 혐오라든지 비방 이런 문구가 있으면 저희가 선거 관리위원회에 의뢰해서 적법하냐 여부를 저희가 물어봐요. 확인을 해요. 확인해도 저희는 떼진 못하고. 올해 2분기에 들어온 도내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만 모두 149건. 이제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 무분별하게 이렇게 붙이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붙이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할 필요는 있는 거죠. 우리 정당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혐오 유발 현수막 제재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 속 혐오 표현을 규제할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입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한편 시민단체 공정한 세상은 이광희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의 정치 현수막 자진 철거를 적극 환영한다며 다른 정당 정치인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공정한 세상은 각 정당, 중앙당과 충북도당,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현수막 철거를 거듭 요청했다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정한 세상이 정당 정치인의 거리 현수막이 혐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폐단을 낳고 있다며 전면 철거와 관련법 개정을 촉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혐오 현수막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마약인 야바와 대마를 유통 투약한 외국인 일당이 10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였는데 외국인 노동자 커뮤니티에서 아름아름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황 기자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는 한 남성. 경찰이 전력 질주하며 쫓아가 끝내 수갑을 채웁니다. 도심 한가운데서도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며 경찰이 남성 한 명을 체포합니다.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한 태국인 판매체 검거 장면입니다. 이들이 판매한 마약은 필로폰 계열의 야바. 사인펜에 야바를 채워 국제택배로 밀반입한 뒤 충북, 충남, 전북 등 지역별로 판매책을 두었고 대면 거래나 던지기 수법으로 1년여간 유통시켰습니다. 어느 한 야산에는 파란색 포장지에 쌓인 물체가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주로 중앙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판매된 대마입니다. 대마 공급책들은 해외 총책을 통해 일일이 대마 재배법을 배워 자신의 집에서 키워 팔았습니다. 경찰이 야바와 대마를 판매하고 투약한 외국인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야바를 유통하거나 투약했다 검거된 외국인 61명. 올해 2월부터 대마를 유통 또는 투약했다 붙잡힌 외국인은 모두 45명입니다. 이 가운데 59명이 구속됐습니다. 특히 야바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이들은 대부분 태국인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관광 비자로 들어왔다가 농장에 불법 취업한 뒤 태국인 커뮤니티를 형성해 아름아름 야바를 팔거나 구매한 겁니다. 야바의 경우 61명을 검거했는데 60명이 불법 체류자이고 대마의 경우에는 45명을 검거했는데 5명이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경찰은 1억 6천만 원 상당의 야바와 5천만 원 분량의 대마를 압수했고 범죄 수익금 일부를 우선 추징했습니다. 또 태국인인 야바 총책과 카자흐스탄인 대마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김영환 지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가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막기 위한 정치적인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면서도 도민이 허락한다면 피선거권이 유지되는 한 출마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시작해 뇌물 혐의까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영환 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언론에 공개된 블랙박스 내용이 체육계 인사 2명의 대화일 뿐 자신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모의한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명백한 불법 수사라는 겁니다. 또 윤두영 배구협회장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1년 6개월치 녹취를 기반으로 경찰이 대여섯 건의 뇌물 사건으로 확대해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수 없는 별건 수사가 진행되고 강압수사, 직권남용 등 무리한 수사가 먼지털이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의 운전기사가 남긴 불법 녹취를 압수수색 영장 신청 근거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냈지만 청주지법은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김 지사는 재항고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저에게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의법 부당함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대법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 소통관에 가서 저희 억울하고 부당한 처지와 탄압을 전 국민에게 호소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 돈봉투 자체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는데 다만 윤현우 회장이 봉투를 전달하려 한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명확한 답을 피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재도전 여부와 관련해서는 도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피선거권이 있는 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참사 관련 추모 조형물 설치를 위한 예산 5천만 원이 이번에도 충북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도의회 건설소방환경위원회는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충청북도가 제출한 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며 설치 장소 등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추모 조형물 예산 5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충주의 대표 관광지 화록동굴이 산림청의 행정대집행으로 폐쇄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음 달 말 강제 철거를 앞두고 화록동굴 측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합법적인 양성화를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 화록동굴 곳곳에 바리케이드가 쳐졌습니다. 산림청이 지난 13일 구규림 무단 점유를 이유로 행정대집행을 단행한 겁니다. 구규림 3,600제곱미터의 수직 아래 지하동굴도 산림청 소유라며 출입을 제한한 것인데 이는 화록동굴 전체 관람로의 38%에 해당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리케이드를 쳐갖고 우리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컴플레인을 막 시작을 하셔갖고 제 입장은 이제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화록동굴의 최고 인기 코스인 투명 카약도 멈춰섰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 동굴 보트장도 운영이 중단됐다는 현수막이 걸린 채 폐쇄됐습니다. 관광객들은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카약을 타러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아쉽고 앞으로도 뭐 이게 중단된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활석 채굴 폐광산을 관광산업으로 활용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산림청은 무단 점유지의 조형물 등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다음 달 29일까지 강제 철거할 방침입니다. 화록동굴 측은 우선 행정대집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충주시와 산림청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첫 단추를 끼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충주시나 산림청에서 어떤 제안이 와도 적극 검토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주시도 정부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화록동굴의 양성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렇게 법에 그 공백이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시에서도 지금 이 화록동굴 문제는 마찬가지로 좀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운영이 되도록 연간 47만 명이 찾는 충주의 대표 관광지 화록동굴. 폐광산 관광자원화의 법률적 공백 속에 충주시와 화록동굴, 산림청 간의 협의를 통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청주시와 경찰, 교육청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9개 기관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합동 가두 캠페인을 청주 성안길 일대에서 진행했습니다. 캠페인 참석자들은 청주시청 임시청사부터 중앙동 청소년 광장까지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리플렛을 나눠줬습니다. 또 성안길 입구에 마련된 홍보 부스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OX 퀴즈, 리플렛 전달 등을 진행했습니다. 늘푸른 장학회가 오늘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지역 우수 인재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장학증서를 받은 고교생 24명은 학업 성적이 최상위권인 지역 인재들로 고등학교 3년 동안 매년 200만 원의 장학금과 멘토링을 지원받게 됩니다. 늘푸른 장학회는 범죄예방위원 청주지역협의회 회장단과 위원들이 설립한 재단 법인으로 지난 12년 동안 300여 명의 지역 인재들에게 6억 4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청주 김안과가 충북 지역 체육 꿈나무 선수들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충북체육회와 5년 동안 5천만 원의 장학금 후원 협약을 맺은 청주 김안과는 올해 두 번째 수여식을 개최해 14명의 체육 꿈나무에게 장학금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수여식에서 청주 김안과 김두은 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체육 발전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주시와 쿠팡이츠 서비스가 이동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이륜차 소음 저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업무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오는 2027년까지 이륜 자동차 무상 안전 점검 지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배달 이륜차 소음 저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늘 협약과 연계해 청주 종합경기장 서문 주차장에서는 지역 배달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륜차 무상 안전 점검과 소모품 교체 행사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충주댐 준공 40주년 기념 행사가 충주댐 물문화관 광장에서 지역 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1985년에 완공된 충주댐은 국내 최대 다목적 댐으로 6억 1천만 톤의 홍수 조절량을 바탕으로 한강 유역 2,500만 명의 생활권 보호와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해 왔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 지사는 기념 축하 공연과 함께 댐 정상부 개방과 야간 조명 등을 선보였습니다. 충청북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잇따라 발생하자 11개 시군에 특별 지시를 내리고 방역에 나섰습니다. 도는 최근 청주 병천천 야생조류에서 AI 바이러스가 확인된 데 이어 영동 종오리 농장에서 AI 항원이 검출되고 강원도 원주에서 ASF가 발생하자 이 같은 조처를 내렸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AI와 ASF 유입 경로별 차단 방역 대책 추진과 농장 예찰을 강화를 지시했고 도는 예비비 2억 원을 긴급 투입해 소독약품과 기피제 살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